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지난번에 큐랩 배운 적도 있었죠? 큐랩은 음악을 플레이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큐랩 관련된 거는 뭐 이전 동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그 노트북으로 플레이할 때 그 중간 과정에 생기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보려고 오늘 시간을 내봤습니다. 갑자기 내봤어요, 사실은. 누가 이거를 주셔가지고 USB 프리 앰프를 가지고 그 USB로다가 이제 오디오 DI 박스, DI 다이렉트 인젝션 되는 이 DI 박스예요. 너무 마음에 들고요. 매력적인데 비싸요. 비싸서 제가 안 샀는데 이게 두 개가 생기는 바람에 되게 부자가 된 기분이 듭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Y잭으로 된 잭을 썼죠. Y잭. 이 Y잭으로 된 뭐 3.5대 TS 잭을 가지고 이렇게 연결했죠. 그래서 노트북 자체에 있는, 노트북에 있는 그 출력 아웃에다가 이렇게 믹서에 연결했죠. 믹서는 제가 여기 연결했습니다. 믹서에서 어디 연결할까요? 일단 요거는 6번에다가 5번에다가 빨간색을 발랐고요.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컴퓨터랑 이 노트북이랑 연동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죠. 이렇게 했던 거를 이제는 그 USB 그 DI 박스 가지고 박스를 한번 열어볼까요?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금액이라서 저도 현업에 있는 사람이지만 주저주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열어보면 이렇게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은 뭐 읽으라고 있는 건데 숙제도 잘 안 읽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매뉴얼은 제가 노트북으로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가 나오죠. 제가 예쁘게 나오고요. 이렇게 스티커도 나오네요. 캐나다 2장씩. 이것은 좀 치워놓을게요. 그래서 어쨌든 매뉴얼을 항상 기본적으로 보는 게 좋으실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매뉴얼 봐볼까요? 여기 보시면 제가 미리 좀 찾아놨어요. 자, 이렇게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USB 프로, USB 다이렉트 박스 돼 있죠. 유저 가이드가 있고요.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꼬박꼬박 다 읽으세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림만 많이 볼게요. 쭉 보시게 되면 기본적인 블록도 나오네요. 노트북에서, 노트북이나 뭐 일반 컴퓨터나 뭐 핸드폰에 있는 출력이나 상관없습니다. 이 신호를 디지털 USB로 인풋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신호를 다시 아날로그 방식으로 해서 그 레프트 채널과 라이트 채널, 왼쪽 오른쪽으로 신호를 보내서 PA를 증폭해주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노트북을 하게 되면 노트북 안에 있는 이 컨버터가 있겠죠. 이 컨버터를 통해서 여기에 스피커 아웃이 있는 그 3.5 잭을 통해서 출력을 바로 연결하는 거니까 컨버팅을 아날로그, 디지털 아날로그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디지털 아날로그 바꾸는 과정에 이 노트북 자체에 있는 사운드 카드의 퀄리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USB를 받으면 이 디지털 신호가 여기서 와서 그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바꿔주는 과정이 이 DI 박스의 퀄리티에 달려있는 거죠. 그러면 이 퀄리티가 좋으면 어쩌면 노트북보다 소리가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기대감을 갖고 한번 해볼게요. 물론 제가 쓰고 있는 노트북은 맥이라서 오디오 퀄리티가 괜찮을 거예요. 저도 오늘 처음 해보는 거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한번 이것도 들어보고 이것도 연결해서 녹음된 거 들어보고 또 이것도 뭐 들어보고 할 거예요. 비교를. 그래서 그림처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블록 다이어그램 있네요. 랩탑에서 USB 인풋에서 여기서 디지털 투 아날로그, 이게 바로 컨버팅이죠. 컨버팅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레벨 컨트롤은 여기서 노브가 있어가지고 이 노브를 통해서 볼륨 올리고 내리고 하는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굉장히 편한 기능이고요. 이게 너무나 편리해서 실제로 플레이백 했다가 내가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가능할 만큼 굉장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두 개의 신호를, 스테레오로 나온 신호를 모노로 합친다. 모노로 해서 모노 신호로 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대로 스테레오 신호를 LR 신호로 분리해서 좌우 소리가 스테레오 이미지가 나게 왼쪽으로 이 소리가 달리게 만들어지는 구성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3.5mm 아웃이 있죠. 여기는 소문자로 쓰는 게 더 좋았을 텐데. 예. 자, 헤드폰 아웃은 3.5mm 출력이 되고요. 그다음에 밸런스드 XLR 아웃이 LR이 두 개 나눠져 있는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모양을 좀 볼까요? 예, 여기 보시면 USB 꽂는 단자가 있죠? 꽂으면 불이 들어와요. 왜? USB에 보면 그 USB 파워드라고 해서 DC 5V를 USB에서는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지원이 돼요. 물론 별도로 뭐 아답터를 더 써서 증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쓰면 장점은 편리하다는 거, 단점은 약간 좀 전력 공급이 좀 약하다는 거, 그러겠죠? 자, 두 번째는 헤드폰. 딱 봐도 헤드폰 같죠? 여기 3.5mm, 보통 8분의 1이라고 하는데 이걸 꽂아가지고 모니터링 하는 데 쓸 수 있죠. 자, 그럼 질문. 여기다 꽂아가지고 다른 입력 신호 꽂으면 어떨까요? 됩니다. 하지만 얘는 그냥 일반 라인아웃 신호가 아니라 즉 여기 뭐 도면에는 없지만은 출력이 굉장히 크게 나온 거예요. 왜? 헤드폰을 출력하기 위해서 그 레벨이 좀 크게 나온 거죠. 라인 레벨보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라인 입력 꽂게 되면 볼륨을 최대한 적게 해가지고 최소한으로 쓰셔야 될 거예요. 보통 얘 용도는 그냥 헤드폰을 통해서 자체 증폭이 된 소리를 드리려고 만든 거니까. 이해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모노썸. 가만 놔두면 LR이 되는 거고요. 그걸 누르면 이게 합쳐져서 왼쪽 오른쪽 신호가 다 모노로 나가는 거예요. 왜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만약에 뭐 메인으로 쓸 경우에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갈 수 있지만 그냥 모노로다가 이 두 신호를 하나로 만들어서 보내야 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뭐 발콘이라든가 뭐 로비 쪽에다 신호 보낼 때는 하나의 신호를 보내야 되니까 썸된 신호를 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조정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입력받은 신호를 증폭하는데 여기가 이게 뭐죠? 꽈배기네요. 예, 꽈배기 좋죠? 예, 꽈배기가 안 써 있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게 시계로 봤을 때 이 몇시면 될까요? 여기가 여기 6시면 여기가 7시면 되겠죠? 여기 9시고, 그죠? 그리고 7시 정도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신호를 증폭해주고 하는 건데 제가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마이너스에 무한대 놔두니까 소리가 진짜 안 나가더라고요. 이게 노브가 정말 좋은 노브 쓴 것 같아요. 다른 기타 등등 여러 DI 박스 여러 유사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얘는 신뢰도가 높아요. 비싸고 제일 비싸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반대편으로는 출력이 나가죠. 반대편 출력이 나가고 L 채널과 R 채널 나가고 이게 리프트 그라운드 이게 뭐지? 그라운드 리프트가 뭐지? 혹시나 사용하는 중에 노이즈가 찌 가거나 하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험이나 버즈라고 하는데 이런 소리 날 경우가 있어요. 언제? 뭐 건물 전체에 접지가 안 돼 있는데 얘를 눌러서 접지처럼 쓰게 되면 얘가 일종의 안테나가 되기 때문에 노이즈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확률은 50%, 눌렀다 뺐다 하시면 그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설명이 좀 돼 있네요. 그렇죠? 1번은 레벨, 그 다음에 뭐 모노썸, 헤드폰 아웃 여기 써있죠. 아까 3.5mm. 그래요. 이게 이렇게 써야지. 3mm는 소문자로 써야 되는 거예요, 원래. 네, 그 다음에 8분의 1잭, TRS, 팁, 링, 슬레이브라고 해서 TRS라고 하죠. 네, 그 다음에 쭉 보다 보면 뭐 USB 포트는 PC, 뭐 맥, 뭐 타입 B에서 뭐 타입 A 방식이다. 이건 아시죠? 뭐 우리 프린터기 케이블 같은 그런 USB 케이블이에요. 흔히 많이 쓰는. 그 다음에 사용될 때는 불이 들어온다는 거고요. XLR 아웃은 스탠다드 가장 표준되는 XLR 메일 타입으로 AS 포맷을 두 개 정하고 있다. 그래서 1번이 그라운드, 2번이 핫, 3번이 콜드를 쓰고 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예, 중요할 수 있어요. 외국, 유럽 쪽에는 이게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요즘엔 잘 됐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죠. 그라운드 리프트. 그라운드가 뭐죠? 그라운드. 접지를 접지를 떨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기본 라이트 아웃도 똑같은 거죠. 자, 여기 중요한 거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아이솔레이션 스위치가 있어요. 아까 여기 사진은 안 나왔는데 옆구리에 아이솔레이션 스위치가 있는데 이거 정말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스위치를 하게 되면 그
내가 노트북에서 플레이되는 소리랑 또 이 소스에서 나가는 이 콘솔에서 나가는 소리가 전이가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아예 차단해서 전이차를 막아주는 아이솔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은 굉장히 매력적인 기능인데 이런 기능이 다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한번 스타트 해볼까요? 여기 그림 나와있죠? USB A, 이걸 A라고 합니다. 흔히 보는 거. 하얀색이죠, 하얀색. 이 하얀색이 뭐죠? 하얀색은 2.0을 얘기하는 거예요. 파란색이었나? 뭔가? 이를 표현하죠. 예, 근데 이건 파란색은 3.0. 3.0을 얘기하는 거고, 출력이 됐어요. 자, 그냥 네모난 거 있죠? 이게 B타입이라고 합니다. B타입. 그래서, USB 케이블 A에서 B타입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A to B. 기본적으로 주는 케이블은 되게 짧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길죠? 네, 용산 가서 샀어요. 5,000원 주고 샀어요. 5,000원 주고. 되게 편해요. 너무 길어지면 안 되겠지만 이 정도 길이 정도는 아무 문제 없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용산 가서 사십시오. 예. 택배 사시면 택배비가 5,000원 나오고 5,000원 나오겠네요. 예. 그래서 몇 개 더 사서 아끼는 제자들 좀 몇 개 줬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불 보이죠? 이렇게 그림 나와 있죠? 오디오 커넥터는 이렇게 L과 R 채널로 해서 신호 받으면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노브에도 보면 여기 있네요. 7 o'clock, 예, 그렇죠? 7 o'clock 포지션에 오프다. 이런 거죠. 예. 저 영어 잘 몰라요. 알아들 만한 말만 이해하면 돼요. 자, 여기 보면은 left, right, 트랜스포머. 예, 트랜스가 뭔지 알죠? 이렇게 코일 감겨 있는 거. 아이솔레이션 스위치. 이걸 쓰면 그 아이솔레이터 돼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굉장히 매력적인 기능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라운드 L과 R 채널로 나눠져 있죠. 예, 그래서 헤드폰 아웃이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 있네요. 헤드폰 앰플리파이어. 예, 헤드폰 출력으로 증폭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일반 라인 입력 받으면 출력이 좀 크게 들릴 거예요. 그럴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잘 몰라요. 자, be careful. USB 그럼 어쩌고 조심하라네요. 자, 블록 다이어그램이 제일 중요한 건데 USB를 받고 L과 R 채널 자동적으로 분리해 줍니다. 그러면 아웃 레벨 아까 있던 너브가 있었죠? 증폭기가 예, 증폭을 하고요. 필터를 거쳐서 가고 이거 모노냐 스테레오냐 나눌 거를 이렇게 그 썸 버튼이 있었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있네요. 아웃 레벨이고 여기가 헤드폰 앰플리파이어 증폭기가 있는 거고 여기 단자의 영향을 받게 헤드폰 아웃이 있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아웃풋 레벨 L, 아웃풋 R 그라운드 리프트에서 신호를 보낼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셋을 할 거냐 그라운드 할 거냐 이런 차이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쭉 보시면 되고요. 다이나믹 레인지가 90dB 90dB이면 생각보다 높진 않은 것 같은데요. 이건 좀 실망인데 보통 우리가 큰 소리 치면 한 100dB 정도 되는데 그죠?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프리퀀시 레스폰스 주파수는 5Hz에서 40kHz까지 재생할 수 있다. 이러네요, 보니까. 그죠? 아이솔레이션을 하게 되면 30에서 18kHz까지 된다. 아이솔레이션 하면 소리가 좀 손을 보내요. 근데 18kHz 이상 잘 안 들려요. 저도 안 들려요. 20kHz까지 듣는다고 하지만 그냥 아이솔레이션 해도 잘 멀릴 수 있어요. 자, 샘플 레이트.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소리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DI-BOX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컨버팅이죠, 컨버팅. 그럼 여기 보면 컴퓨터 OS 44.1, 48, 88.2, 96K까지 샘플레이터 되고요. 컴퓨터가. 그 다음에 16에서 24비트가 되네요. 웬만하면 이 정도면 우리 귀로는 다 들 수 있는 만한 컨버팅 능력인 것 같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XLR 아웃풋 임피던스가 250ohm이네요. 250ohm이면 뭐지? 높은 건가? 낮은 건가? 헷갈렸어요. 우리가 일반 라인 아웃 레벨은 한 10kHz에서 20kΩ 정도 되는 거니까 250ohm은 낮은 거죠. 그리고 마이크 있죠? 마이크는 한 보통 600ohm 정도 해요. 마이크보다 임피던스가 낮은 거죠. 효율이 높다는 거죠. 꼭 좋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단은 마이크를 기준으로 했을 때 600ohm이고 얘는 250ohm 정도 하네요. 저도 전기를 공부했던 사람인데
정확히 잘못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스테레오 채널 뭐 어쩌고 75dB고 여기 있네요. USB 버스 파워가 525mAh고요. 터미네이터는 아까 B타입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10년 동안 원래 켜진다. 그렇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매뉴얼을 간단하지 않은 것 같이 간단하게 봤어요. 어쨌든 뭐 그래도 보는 게 도움 될 것 같아가지고 그림을 보면 아까 봤던 종이 쪼가리 있는 거를 이렇게 다 프린터가 되고요. 음향 업계에 있는 매뉴얼들은 다 거의 무료입니다. 무료. 그러니까 검색하고 PDF 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다음 뭐 볼까요? 요거랑 경쟁사. 자, 얘가 지금 얼마 정도 판매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레디알이 제가 그 B&H 사이트 많이 봐요. 저랑 아무런 연관이 없는 회사인데 어쨌든 B&H에서 229.999 230불 정도 되는 거네요. 230불 정도 됐고요. 이렇게 해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랑 비슷한 거 중에 다른 게 있죠. 여기 온스테이지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99.95달러. 오, 되게 싸네요. 그쵸? 반값도 안 되는데, 그쵸? 반값도 안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얘도 보니까 똑같죠? 아, 노브가 확실히 좀 싸 보이네. 그쵸? 노브가 싸 보이고, 토글 스위치가 아까 레디아에서는 버튼이었는데, 푸시 버튼이었는데, 얘는 토글 스위치고요. 헤드폰 있고, USB 있고, 파워 있고, 아이솔레이터 앞에 나와 있죠?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쪽에 그라운드 이프트 토글 스위치. 이상 토글 스위치 좋아하시네. 자, USB 케이블 주네. 얘는 안 주는데. 얘는 주네요. 이건 좋은데요? 99.5불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2배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케이블 안 줘요. 그쵸? 안 주죠? 얘네 봐봐요. 안 주죠. 케이블은 네가 알아서 하라. 이런 것 같아요. 보니까. 어쨌든 그렇고요. 자, 얘는 케이블 준다. 아유, 매력있네. 자, 얘 스펙까지는 제가 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알아서 여러분이 공부해보세요. 이렇게 찾아보시고. 자, 그 다음에 지금 99.95불이고 얘는 피베이. 이것도 반값이야. 대박. 49.75불. 49.75불이면 더 싼 거죠. 엄청. 그죠?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근데 얘는 USB-B 맞고, ON 맞고, 모노 썸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 단자 있는데, 뭐, 그 외에는 뭐, 많이 기능이 없네요. 그쵸? 어쨌든, 베스트셀러. 엄청 싸요. 50불밖에 안 돼요, 50불밖에. 그러니까, 이거 베스트셀러 할만합니다. 뭐, 언뜻, 뭐, 장단점이 있긴 있겠지만, 뭐, 싼 게 모든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경쟁사를 한번 이렇게 같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되게 친절하죠. 이 정도만 돼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뉴욕 가면 간간히 출장 갈 때 여기 B&H 자주 가거든요. 너무 싸고 소비자가로 사도 싸고 그래서 이 사이트를 좀 기준 삼아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